자, 안녕하세요. 자, 친일과 민주주의의 발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두 번째 시간.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5.18 민주화 운동, 네,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자, 6월 민주항쟁,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12.6, 이거 항상 10.26 이렇게 읽지 않고요. 12.6 이렇게 읽습니다. 네. 자, 12.6 사태 이후 국민들은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희망을 가졌다. 그러나 오히려 전두환, 노태우 등 일부 군인들이 정권을 장악하자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광주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다.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군인들은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하며 시위를 강력하게 진압하였으며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특히 1980년 5월 18일에 무장한 군인들을 광주에 보내 민주화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억압하였다. 광주의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죽거나 다쳤다. 이를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한다. 이 운동은 이후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5.18 하면은 광주하고 여러분 이 내용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전두환, 이것 때문에 전두환, 노태우 이 두 전직 대통령이 사형 선고를 받았었죠. 사형.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여기서 어려운 말이 여기서 이제 비상계엄이라는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비상계엄. 비상계엄. 군인들이 정권을 딱 틀어잡고 모든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한번 여기서 비상계엄이라는 단어를 한번 쳐볼까요? 네, 뭐라고 나오는지. 비상계엄. 네, 여기 나오네요. 비상계엄. 네. 자, 비상계엄. 보통 이게 이제 전쟁이나 이런 아주 국가의 나라의 큰일, 그렇죠. 그래서 보면 전쟁,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곤란할 때 대통령이 선포하는 계엄. 네,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이거를 뭐랄까 누가 이 당시에 뭐랄까 전두환 정권이 그렇죠? 네네. 자, 특히 1980년 여기 보면 이제 무장한 군인들이 광주에 보내 막 총으로 쏘고 그래서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다. 이거를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사진이 선명하진 않은데요. 이제 이 서울역 앞에서 사람들이 막 시위하는 장면인데요. 이 사진이 선명하지 않아서 서울역이 여기 같아요. 이쪽 부분. 서울역이 여기 지금 조그맣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무언지 이게 분명하지가 않네요. 이게. 자, 어쨌든 네, 보겠습니다. 자, 다음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980년 전두환 등 일부 군인들은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하며 시위를 강력하게 진압하였다. 또한 비상 상황이라는 구실로 사회 질서가 어지러워진 지역을 군인들이 통치하겠다는 명령인 비상계엄을 발표하였다. 이에 광주 지역의 학생, 시민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무엇을 일으켰어요? 네, 그렇죠. 5.18 민주화 운동을 일으켰죠. 그래서 이제 여기 2번이 그렇죠? 여기, 네네, 여기, 네, 그렇죠? 민주화 운동, 네.
4.19는 네, 1960년이니까 아니죠. 4.19는 1960년대고요. 대통령 직선제는 1987년. 네. 이 이후에요. 네네, 이거 아니고요. 그 박정희 정부의 민주화 운동을 비판하였다. 이거는 네, 이 전이죠. 네, 그래서 이 내용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2번이 네,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자, 5번, 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0월, 아니. 6월 민주항쟁입니다. 6월, 네. 자, 보겠습니다. 1987년에 한 대학생이 경찰의 조사를 받다가 죽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국민들은 크게 분노하였다. 더구나 전두환 정부가 다음 대통령을 간접 선거로 선출하겠다고 발표하자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직접 선거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정부의 진압에도 불구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결국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는 선언,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1987년 헌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직접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었고, 대통령의 임기는 7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었다. 네. 자, 그래서 1987년, 네, 이거 1988년이 그 서울 올림픽이었어요.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예, 전두환 정부가 다음 대통령을 간접 선거로, 왜냐면 그 전두환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이거든요. 같은 그 군부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 사람을 대통령을 이제 뽑히게 하려고 이제 그랬던 거죠. 네. 자, 여기 이제 6.29 선언은 이제 이거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뭐 보통 사람은 하면서 뭐 이렇게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자,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선언이 발표된 배경으로 옳은 것은 첫째, 대통령을 직선제로 개헌하고 1988년 2월 평화적으로 정부를 이양한다, 넘겨준다. 네. 둘째, 대통령 선거법을 개정하여 자유로운 출마와 경쟁을 공개적으로 보장한다. 다섯째, 둘째, 셋째가 없고 다섯째가 나오네요. 바로 네. 생략한 거네요. 네. 언론 관련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언론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랬죠? 네. 이 선언이 발표된 배경, 6월 민주항쟁. 6월, 네, 이거 맞는 것 같은데요. 3.15 부정선거는 이거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 그때 얘기고요. 남북한 이것도 6.25 전쟁 그 당시고요. 신탁통지도 이것도 그 뭐죠? 훨씬 옛날 이야기죠. 그렇죠? 신탁통치는 이제 뭐 그 김구 그 뭐죠? 그 6.25 전쟁 일어나기 전에, 네, 한국 전쟁 일어나기 전에 그랬죠? 자, 그래서 정답은 네, 1번이 되겠고요. 민주항쟁, 네, 여기 있잖아요. 6월 민주항쟁, 그렇죠? 이게 네, 여기서 이제 이 내용이 민주항쟁. 여기 세 개는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들이 이 민주항쟁 훨씬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니까는요. 언제인지 몰라도 어떤 게 우선순위인가 이런 말이 나왔을 때요. 여러분들이 이게 시기적으로 분명하진 않아도 먼저냐 뒤냐 요런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요. 6번 보겠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6월 민주항쟁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자, 헌법 개정을 가져왔다. 여기서 뭐 1980년 헌법 개정. 그런데요, 그 5.18에는 헌법 개정이 없었고요. 6월에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고요.
요거는 헌법 개정은 6월 민주항쟁에 관련된 거예요. 5.18에는 관련이 없고요. 부정선거에 대하여 저항하였다. 자, 부정선거는 저기죠. 그 뭐라 그럴까? 그 이승만 대통령 때 그랬죠. 네. 또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걸림돌이었다. 이거는 아니죠. 오히려 그 뭐라 그럴까? 민주주의에 아주 큰 역할을 한 거죠. 민주주의 발전에. 이건 반대로 말한 거예요. 네. 수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참여. 이건 맞죠. 5.18에 희생됐고 6월에도 희생됐고 이게 4번이 맞는 거죠. 4번. 네. 4번. 자, 이런 거를 풀으실 때도 바로 그런 거네요. 헌법 개정.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 그렇죠?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을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학습 정리. 자, 이 내용들이 조금 여러분들이 아리까리 알 듯 모를 듯 이런 거를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네. 항상 자,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요. 요거를 좀 잘 봐두세요. 자, 4.19 혁명과 5.16 군사 정변에 대한 겁니다. 배경은 왜 일어났느냐. 이승만 정부의 독재, 1960년에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난 거고요. 이제 그 과정은 그 부정선거 규탄 시위. 네. 이승만 정부의 그 규탄, 초등학생에서 대학교 교수단에 이르기까지 전국에서 대규모 시위 전개해서 결과는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났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만 정리해 놓으면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와도 다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장면 정부 수립, 4.19 혁명 이후 선거를 통해 장면 정부를 만들었어요. 자, 5.16 군사 정변, 박정희 등 일부 군인들이 무력으로 정권을 장악했어요. 이게 1961년이네요. 네. 5.16 군사 정변은 1961년. 유신 체제는 박정희예요. 유신은 박정희예요. 네. 자, 경제 발전. 박정희 정부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 포항제철, 경부고속도로 아주 큰 업적이죠. 이게 대단한 업적이죠. 유신체제 성립. 다 유신이 계속 나와요. 발표 1972년. 대통령, 입법, 행정, 사법권이 집중되도록 함. 죽을 때까지 권력 유지가 가능하게 그 법을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국민들이. 민주화운동, 유신체제에 맞서 국민들은 민주화운동 전개. 민주화운동이 뭐냐. 네, 이런 유신체제 때문에 이 독재. 죽을 때까지 권력. 북한처럼. 유신체제 종결.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로 유신체제가 끝나게 됨. 그랬죠? 네, 박정희 대통령이 총으로 자기 부하한테 맞았어요. 총을 맞았어요.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18 민주화운동은 뭐냐? 신군부의 등장. 신군부는 누구냐? 전두환 등 일부 군인들이 권력을 장악, 민주화운동을 탄압했어요. 왜 탄압해요? 자기를 반대하니까요. 네. 그럼 5.18 민주화운동이 어떻게 전개됐느냐? 전두환 등 일부 군인들이 민주화 탄압에 맞서 광주 학생, 시민 등이 5.18 민주화운동을 전개했어요. 전두환 등 일부 군인들이 군대를 보내 무력으로 진압했어요. 이 전두환 씨는 얼마 전 사망했죠. 네, 그렇죠. 네. 자, 6월 민주항쟁은 뭐냐? 네? 배경, 6월 민주항쟁이 뭐예요? 네, 뭐냐? 대학생이 경찰 고문으로 죽었어요. 정부가 대통령을 간접선거로 선출하겠다고 발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안 돼. 직접 선거로 바꿔야 돼. 국민이 직접 뽑을 수 있게 해. 그래서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했어요. 네. 결과 전두환 정부가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 네,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을 직접 선거로 선출하게 된다. 대통령 임기가 5년으로 이때 정해졌다. 네, 이런 뜻입니다. 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지난 시간에 뭘 빼먹었냐면 이 용어 해설, 자, 요거를 제가 빼먹었는데요. 빨리 읽겠습니다. 시위,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무리지어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정변, 반란이나 혁명, 쿠데타 등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생긴 정치상의 큰 변동, 비상계엄,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하는 사태로 사회 질서가 극도로 어지러워진 지역을 군대가 통치할 것을 알리는 명령,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비상계엄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였음. 제철소, 철강석을 재련하여 철을 만드는 곳. 직선제, 일반 유권자가 직접 피선거인을 뽑는 선거제도. 네. 유네스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가 1995년부터 훼손되거나 소멸될 위기에 처한 기록물의 보존과 이용을 위하여 선정한 가치 있고 귀중한 기록유산. 유네스코, 그걸 말하는 거네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